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죠. 총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부동산의 개념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이 시험 출제 아주 잘 돼요. 우리가 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부동산의 개념을 잡자. 부동산의 개념이다. 자, 부동산의 개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복합 개념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적 관점에서 법경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잡을 때 우리가 법경기를 잡죠. 법경기가 3대 측면에 들어가고요. 자, 2대 측면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자, 2대 측면은 유형과 무형입니다. 자, 유형과 무형 들어가죠. 자, 그러면서 자, 앞쪽에서 제가 토지도 하나의 자연이기도 하고 자산이기도 하고 법에 나와 있다는 건데요. 암기기법을 가르쳐줬어요. 기술적, 물리적은 공자, 환희, 기술 이렇게 요소를 했죠. 자, 그래서 앞자 따서 공자, 환희, 기술, 공자, 환희, 기술.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기술적, 물리적이다. 공간, 그 다음에 자연,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자, 재밌게 가볼까요? 경제적은 시옷 들어간다. 자, 그럼 시옷이 들어갑니다. 시옷,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시옷.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자산이라는 자체, 자산도 시옷이 들어가고요. 근데 자본도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 두 가지죠. 우리가 생산 요소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키포인트가 되고요. 법률적은 두 가지가 있죠. 협의와 강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은 좁게 보는 거는 민법까지만 봅니다. 민법까지만. 자, 민법 제99조 제1항에 자,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들어가 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토지도 민법상의 부동산으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광이라는 것은요, 넓게 봐요. 자, 앞서 우리가 봤듯이, 자, 부동산이 아닌 그 원래 동산이었으나 부동산으로 준하여 처리하는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협의가 들어가고요. 자, 이게 민법상에 들어가고 각각 개별법이 있어요. 개별법. 그래서 우리가 중부동산. 자, 의지한다, 준한다, 중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도 하나의 중부동산에 들어갔죠. 자, 이렇게 보면서, 자, 우리 페이지로 이제 가면서 갈게요. 즉, 등부동산 같은 경우는 115페이지에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자, 자동차도요, 우리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 중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건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선박 같은 기계나 공장재단, 강업재단, 재단 같은 거. 재단은 우리가 이 동산과 부동산이 하나의 결합된 상태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업권과 임목, 기타가 된다는 거. 자, 넘겨볼까요? 자, 그럼 17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하죠. 자, 17페이지 가시면은 협의부동산은 민법에 규정됐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착물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밑줄. 자, 정착물이라는 자체가, 자, 우리가 그 정착물이라는 건 뭐예요?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토지 위에 부착이 된 하나의 동산인데요. 자, 얘는 이동할 수가 없어요. 딱 창박혀서 움직이지 못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계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계속적이다. 그 다음에 항구적이다. 항구적이다. 또는 영구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꼭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에 부착돼서 함께 거래 시, 자, 민법에서 얘기한 거와 학개론에서는 틀립니다. 자, 거래 시 토지와 거래 시 토지의 일부로 보느냐, 아니면 토지의 다른 부동산으로 보느냐, 이렇게 나눠져요. 자, 토지의 일부로 본다는 거는 담장이나 축대 같은 거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잖아요. 특히 우리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에 국어라는 걸 배웠습니다. 작은 도랑이죠. 작은 수로부지인데. 자, 이것도 토지의 일부라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다른 부동산은 건물 같은 거는 별도 등기를 하거든요. 얘는 별도 등기 안 하고. 자, 그럼 구분해 볼까요? 다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독립된 독립정착물을 얘기합니다. 독립성이 있는. 자, 얘는 종속이에요. 토지가 주물이면 얘가 종물이 되죠. 종속정착물에서 자, 얘네들은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에 대해서 내용이 토지성에 포함됩니다. 소유권 내에. 그래서 함께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요. 다른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었어요. 민법에. 자, 그래서 민법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제가 그 내용을 넣어놨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건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적으로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목도 명인 방법. 그러니까 인목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등기된 인목이고요. 자, 수목이라는 자체는 자, 명인 방법, 명백히 인시.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우리가 들어가요. 홍길동이라고 딱 우리가 적어 넣어도 독립된 부동산으로 민법에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타인의 토지에, 타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권원에 의해서, 권원이든 권원이 아니든 재배 중인 농작물도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자, 갑돌이 땅에 을돌이가 계약을 해서 이렇게 농작물을 짓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부동산으로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본다. 그래서 원래 타인의 토지에 갑토지에 자, 을돌이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배 중인 사과나무와 이런 것들, 나무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어때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타인의 토지로부터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정당한 권한을 확보한 거죠. 그렇다 보면은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것도 정착물로 봐요.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아니라 을의 소유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독립된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원이라는 것은 어떤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의 원인입니다. 근데 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 타인의 토지의 권원 중에 권원에 대해서 재배 중인 농작물도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본 거는 우리가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민법에서 말하는 겁니다. 토지 정착물. 토지 정착물에 대해서 민법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자, 학개론에서 얘기하는 건요. 자, 영미법상이에요. 영국과 미국 영미법상에 영어로 씁니다. 우리가 보통 픽처라 그래요. 픽처. 고정된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근은 원래는 원자재에서 동산이었으나 자, 건물에 정착이 돼서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설비 같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건축설비.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해요. 자, 그래서 들어갑니다. 부동산 정착물 같습니다. 부동산은 학개론에서 얘기한다면 부동산 정착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부동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거든요. 토지 정착물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건물도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따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딱 두 가지만 제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다 가겠지만은 시험 문제는 딱 두 가지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부착 방법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부착 방법. 자, 부착 방법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제거나 기능적도 포함이 된다는 건데요. 자, 만약에 저 뒤에 있는 벽시계, 여러분들이 시계가 있잖아요, 집에. 벽시계는 뛴다고 해서 손상을 주지 않아요. 이건 동산입니다. 근데 벽난로가 있어요. 부시면 손상을 주죠. 물리적 손상이 먼저예요, 부착 방법이. 그런데 자, 우리 시험 문제 뭐 나왔었냐면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제거하여도. 자, 우리가 기출 위주로 가셔야 돼요. 제거하여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략됐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시계나 이 형광등은 다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어떻습니까? 기능이나 효용에 손상을 주느냐,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여러분들이 벽시계 같은 경우는 손상을 주지 않아요. 분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동산으로 갑니다. 근데 형광등은 이걸 띄게 되면 건물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물리적만 아니라 효용에 대한 손상도 있다면 이거는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두 가지가 기출문제의 키포인트인데요. 딱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입니다.
자, 관계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건물주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건물주는 임대인이에요. 그럼 임대인의 정착물은 당연히 정착물로 간주하죠.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임차자 정착물은 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보통 2년 하게 되면은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갑니다.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또 시험에 나왔던 건 자, 우리가 자연과실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자연과실이라는 것은 과실로 본다면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과실은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 같은 거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거는 자체적으로 산에 그냥 나는 경작을 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의 일부로서 종속 정착물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건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그런데 자, 인공과실이라는 것은 벼, 보리 뭐 이런 거 사람이 심는 겁니다. 그래서 경작수확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경작수확물은 경작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뽑고 넘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토지를 넘깁니다. 넘기게 되면은 자, 자연과실은 그냥 통째로 넘기니까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자, 그래도 우리가 임목이라는 것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데 경작수확물은 자, 이걸 뽑으면 시사하지 않죠. 뽑고 넘기기 때문에 수확해버리기 때문에 동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3종 세트를 알아두십시오. 자, 우리 시험 문제 동산에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잡을게요. 자,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입니다. 동산이고요. 자, 경작수확물은 뽑고 넘긴다. 뽑았으니까 우리가 이건 동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식 중의 수목입니다. 거짓 가짜를 쓰거든요. 가짜는 건 거짓 가짜, 야, 가식적인 놈아. 가식 중인 수목은 무슨 뭐냐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식 중인 수목이라는 자체는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그럼 우리가 본식하기 전에 임시로 심었기 때문에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판서하는 것만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 외적인 거는 우리가 가해적인 거예요. 그건 제가 그냥 밑줄 치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라는 거 참고만 하시고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 칠판에 나와 있는 것도 중점적으로 가세요. 들어갑니다. 자, 책에 이제 체크하죠. 자, 갑니다. 자, 일단 17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이제 밑줄을 쳐드릴게요. 자, 정착물 동그라미. 자,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항구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 항구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정착물주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일본 법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을 규정해요. 근데 영미법상 법제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이 보면은 구미법제에서는 하나의 토지와 건물 하나의 일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정착물 중에서요. 자, 축대, 담장, 특히 이제 국어라는 거. 자, 토지의 일부가 돼서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일부기 때문에 종속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자, 우리가 수목의 집단 농작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라든지 임목에 관한 법률의 보존뜨기를 마친 우리가 임목,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건물은 다 독립정착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로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1번 건물,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 다음에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5번 국어죠. 국어는 토지의 일부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물건의 부착이다 동그라미. 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아까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효용 손실을 준다면 그건 정착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제거하면 토지와 건물의 기능이 훼손, 손상되지 되는 경우는 정착물 취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라는 거.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경고하기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정착물이지만 일시적으로 그냥 뺄 수 있다면 다 동산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저 벽시계를 그냥 띌 수가 있는데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경고하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 집에 있는 뭐 욕조라든지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자, 물건의 성격입니다. 자, 성격 다음에 제가 먼저 키포인트가 4번 관계부터 보세요. 자, 임대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동산을 취급하는 임차자 정착물을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거래 정착물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거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학원의 상담 테이블 같은 거. 농업정착물은 타인의 토지에 빌려서 경작하는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구 창고 같은 거. 그 다음 우리가 가사정착물이라는 건 자연주택에 임대를 하게 되면 당연히 블라인드 같은 걸 달죠.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당사자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추가적으로 많이 더 나올 수 있다라면 그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성격입니다. 자, 성격이라는 거는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맞도록 고정된 건물, 우리가 그 물건은 정착물로 취급할 수가 있죠. 건물에 고정된 창문, 이런 것들, 우리가 주물과 주물 관계예요. 자, 의도입니다. 동그라미. 자, 의도라는 자체는, 자, 임대인이 임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위에 희생 에어컨 같은 거 달린 거 있죠. 이건 탈부착이 어렵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임대 가치를 위해서 설치했다는 것을, 또 의도도 설치에 추정이 있다면 정착물로 간주해요. 그렇지 않으면 동산이다. 근데 제가 판사하는 거 위주로 가라 그랬고요. 특히 4번의 당구장 표시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라면 쌍방의 관계가 어떤 물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명할 때는 일단 매도 매수가 계약을 끝났으니 정착물로 간주해서 매수인 거로 간다.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강의부동산 갑니다. 자, 강의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동산의 부동산 현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부당 의제부동산이라고 하고 성질상 부동산으로 볼 수 없었으나 자동차는 원래 동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등기 등록에 불가피하므로 그 성격에 대한 관리 입장에서 넓게 보는 것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재단입니다. 공장재단의 집단이라는 건 공장이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있고 뭐 공업소유권도 있잖아요. 자, 이것을 공장 및 강업재단 전환법 개별법에 나와 있죠. 강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임목은 아까 수목, 임목도 보존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목하는 법률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마친 수목도 한 개의 부동산을 보자. 자, 어권은 수상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제부동산으로서의 어권은 일반적으로 면허법만을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업권이라는 건 채광권, 채굴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포함되고, 선박은 20톤 이상이라는 게 선박 등기법이 중요하며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이 달라요.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로서요. 법경기의 의무형에 대해서 부동산학적 관점을 오는데, 자, 두 번째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자, 복합 부동산은 개념이 빠지죠. 자, 이건 토지와 건물을, 자, 우리나라는 별개의 부동산을 보지만, 자,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럼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결합된 걸로 보는 게 복합 부동산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법률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활동의 대상으로 봐요. 활동의 대상. 자, 우리가 건물 샀다? 그럼 너 토지 안 샀네? 그럼 건물 산 거죠. 그럼 거래 활동할 때는 같이 산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일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대상으로 사용되더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합 건물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주거용과 상업용이 한 건물에 같이 있어서 1층은 상가고 위에가 주거용이 되겠죠. 복합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잘합니다. 자, 4번에 20페이지 보시면은, 자, 무형적 경제법률과 유형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복합 개념이라고 하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하나의 결합된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토지와 그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지체이면서라는 거는 우리는 토지와 건물을 다른 걸로 봐서 법률상 다른 걸로 봅니다. 하지만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보는 게 활동의 대상으로 보기도 해요. 복합 건물은 주거와 근린 생활이 함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밑에 부동산의 관련 개념의 구별, 강의부동산, 협의부동산 플러스 중부동산이다. 그다음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로서, 자, 유무형의 부동산학적 관점이고, 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법률적으로 등기 등록함으로써 각각 독립된 거래에 취급되지만 부동산 활동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또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합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 개념이라 활동상의 개념이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 토지와 임목 등은 일체로 취급되기 때문에 복합 부동산이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한 건물에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은 우리가 일괄 평가해서 복합 부동산을 가지만 복합 건물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나중에 평가해서 호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4페이지는 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부동산의 개념을 봤으면 자, 이제 토지의 용어로 들어가야 되죠. 자, 토지의 용어라는 자체 우리가 이 토지의 분류와 건물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가지의 지목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전답 과수원, 그죠? 그래서 전답, 그죠?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자, 전이라는 건 물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자, 어떻습니까? 작물을 어떻습니까? 심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답이라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물 대어 어떻습니까? 재배하는 걸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 전과 답은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본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은 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학교론에서 나올 만한 게 대지는 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지목이 장입니다. 자, 보통 앞에가 들어가지만 요것만 장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좀 넓게 그 앞에가 어떻습니까? 지목이 아니라 그 중간에 지목이 되는 걸 더 제가 찾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 단어들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방을 제라고 하고 하천을 천. 자, 국어가 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유지는 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찰용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보시고 제가 공시법에서 또 우리 교수님이 강의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나중에 또 학기론에 나올 만한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28페이지 가시면 국토의 개임이 이완한 법률상의 공법 문제의 토지 분류가 가끔가다 나와요. 그렇지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적으로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시면 제가 학교론에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도 우리가 기출문제 또 강의를 하거든요. 예상문제랑. 그때 가서 또 체크를 해주는데 자, 학교론에서 중요한 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기다 별표 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제목은 이제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자, 부동산의 분류로 여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별표를 3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3개 정도 나온다는 거는 거의 뭐 99% 나온다는 얘기죠. 자, 토지의 활동상에 대한 거는요. 자, 여러분들이 중개활동할 때 토지를 용어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토지 용어를 알고 우리가 들어가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부지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부지는 펼붙여 서서 넓게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하천분이나 철도부지 같은 바닥 토지를 들어서 자, 일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모든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합니다. 자, 택지는 달라요. 택지는 감정평가상용으로서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주거용, 상업용, 공용으로 이용료나 이용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택지가 더 부지가 넓은 개념이다. 자, 대지라는 게 논란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자, 이 대지라는 것이 지적법상에 말하는 공시법과 건축법상에 말하는 게 다릅니다. 자,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택지를 유사하게 봐요.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자, 우리가 지적법상에서 28가지의 지목에서는요, 지목을 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공장용지는 지목을 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되다 보니까 이 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목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 지적법상에는 대지, 택지가 더 넓은 개념으로서 대지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흑도자를 써서 집도로서의 터대자다. 그래서 요거는 자, 시험에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논란이 되니까. 그래서 뭐 부지 택지 위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린다면은 굳이 자, 우리가 부지가 넓은 개념이라고 그림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건축이 불가능 땅은 물론이고 건축이 가능한 땅까지 모두 일컬어져. 그럼 이 안에 택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건축이 가능한 땅이라면 당연히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자, 근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지목인 대인 것은요, 공장용지와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주상공만 대지가 되는 거죠. 그 공장용지가 틀리기 때문에 이 대지라는 대는 자, 이 택지 안에 있어요. 그러면 택지가 더 넓은 개념이 된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 볼까요? 자, 택지입니다. 택지는 자, 건물
자, 거기 박스를 보시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일컫는 부지이기 때문에 넓은 개념이고요. 택지라는 건 주거, 상업, 공업이 다 들어갑니다. 대지는 이 공업용이 빠진다는 거. 자, 그럼 가볼까요? 부지부터 갑니다. 부지는요, 하천부지, 착교부지, 도로부지, 밑줄. 자, 이건 건축할 수가 없죠. 자, 이런 땅이나 일정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토지라는 것이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건축용지 이외의 용지에는 사용되는 포괄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넓은 개념이 부지라는 거죠. 택지는요,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주상공의 공장용지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대지는요, 지적법상 용어인 지목인 대는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자, 어떻습니까? 공장부지만 그 지목을 달리합니다. 공장용지는 택지나 대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법상은 더 우리가 이 택지가 넓은 개념인데 건축법하고 우리가 연결돼서 좀 헷갈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제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지와 택지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맹지를 대서 갈게요. 왜 이게 출제 빈도가 낮냐면 맹지 대지가 또 나와요. 그럼 저 대지와 이 대지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맹지는 좀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맹지는 건축법상에 배우시거든요. 맹지는 이 소경맹자를 쌉니다. 눈먼 땅이에요. 자, 눈먼 사람을 맹리라고 하고 눈먼 땅을 맹지라고 하죠. 도로에 접근면이 없습니다. 그럼 건축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대자랑 다릅니다. 이 대자는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쓰죠. 그래서 이거는 자류형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중에 건축법에서 도로의 접선면이 2m 이상이 되면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걸 연결한 게 자료형 모양 같이 생겼다. 건축이 가능한 땅인데 대지는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맹지 위주로 가져가시는데 일단 설명을 할 겁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펜 들어보세요. 자, 이 대지는 택지가 다른 택지에 의해서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있어서 도로에 접한 자료형 모양 토지를 얘기하고요. 자, 맹지는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점을 갖지 못한 토지로서 이에 건축법에서 건물을 세울 수 없더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낮이라고 한다는 것을 또 건부지와 연결시켰는데요. 자, 낮이라는 자체가 정의가 이게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어요. 벌거벗은 낮자를 쓰거든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우리가 이 낮이라는 것이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에 우리나라의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낮이란 자, 사법상의 제한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토지나 다 공법상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식 평가를 할 때 표준지를 매길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용성 제한은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그럼 공법상 제한만 되고 다 없다는 거죠. 건물 없고 사법상 제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을 받는다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토지 가격 평가할 때 낮이를 갖고 우리가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상 제한하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자, 예전에 나왔고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 나왔는데 일본 기준은 달라요. 자, 일본 기준은 자, 갱지와 저지란 말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갱지 한 잔만 갖고 라는 얘기 하시죠. 그럼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해요, 건물에. 그렇지만 자, 우리가 사법상의 이거는 제한이 없고요. 자, 이건 사법상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낮이는 갱지와 좀 유사하다는 개념이죠. 그럼 갱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 소유권이에요. 깨끗한 토지입니다. 근데 저지라는 것은 만약에 갑돌이가 A은행한테 금저당 설정을 하게 되면 저당권 설정하거든요. 그럼 얘는 이를 저질렀다.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갱지는 지상의 건축물이 없고요. 공법상 규정을 받지 사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우리나라의 낮이랑 유사하고요. 일본 개념입니다. 박스를 보시면요. 일본엔 지상의 건축물이 없으며 공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 낮이를 사법상 규제를 유무에 따라서 갱지와 저지는 않는다. 그럼 갱지는 사법상 제한이 없으며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는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낮이는 갱지와 유사한데, 자, 저지는 사법상 제한을 받는다. 저질렀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건부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연결시킬 건데요. 건부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서 건물이 들어선 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부지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건축, 건물 또는 구축물 토지상의 부가물이 부지로 쓰이는 건물이 서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지와 건부지를 감정평가에서는 어떤 걸 놓게 평가하냐, 또 그 예외는 뭐냐,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